금천구 시흥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천구 시흥동 하면 지금 굉장히 교통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그 중심지에 있는 시흥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안권 업무단지에 대한 그 직주 근접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시흥동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풍부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동 자체적으로 굉장히 미래 가치가 우수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의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선 위치부터 같이 보시죠. 위치는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향후 4년 후에 개통될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 역세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1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흥동이 이제는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안산선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유형은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무래도 투룸 수요층 자체가 조금 더 원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투룸 다세대 주택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규모는 총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전용 면적은 평균 약 23.26제곱미터에서 26.15제곱미터의 평균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적은 조금 더 크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 시세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예상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세 시 500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천구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임대를 둘 경우 소액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입지부터 투자 가치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금천구 시흥동의 입지, 첫 번째로 조금 광범위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우선 시흥동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금천구청역 1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시흥 사거리역이 생길 예정이죠. 시흥 사거리역 위쪽으로 이제 독산역이라든지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시흥동 같은 경우는 쥐밸리라고 불리우는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바로 가까이에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쥐밸리로 이동을 하려면 이제 시흥대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앞으로는 시흥 사거리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지역에 이런 일자리로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또 발돋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쥐밸리 자체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 대표적인 서울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층이 튼튼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동 일대에도 굉장히 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존에 있는 금천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쪽에 있는 시흥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용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흥대로를 많이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시흥 사거리역,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 사거리역을 통해서 이 신안산선으로 여의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탄탄한 직장이 있는 이런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이제 수요를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시흥동, 시흥 사거리 일대 굉장히 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롯데캐슬 골드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롯데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4,400세대 정도의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지 아파트 이 예상이 좀 안 되실 텐데 초기에는 미분양까지 나섰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 분양가 대비 3배 정도의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름세를 이뤄낸 그런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일대 굉장히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환경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쪽에 보시면 이제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 소식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군기지 롯데캐슬 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공군기지도 어떤 주거와 이제 일자리
일자리에 대한 그런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으로 보시면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어와도 내년이면 완공을 하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 여건, 자, 그리고 이 일대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흥 사거리에서 바로 서쪽에 기존의 대한전선 부지 개발 자체도 굉장히 큰 입지적인 장점이겠습니다. 이 대한전선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퍼 벌판 나대지 상태의 이 부지인데요. 자, 이 일대가 이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대형 병원 900석 정도 병상이 들어오는 굉장히 큰 대형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일대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적으로 이제 강남 순환고속도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 더블 역세권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금천구 시흥동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시흥동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개발 소식들도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자, 시흥동 하면 아무래도 개발 호재 중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신안산선 개발이죠. 앞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자, 신안산선 왼쪽에 보시면 노선도가 있습니다. 자, 이 노선을 보시면 이 기존에 이제 남쪽 한양대부터 국제 테마파크 이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 1차로 여의도 그리고 공덕 서울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흥 사거리,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좀 껴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대 시흥 사거리에서 이제 여의도 업무단지까지 지하철로 가자면 이제 10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입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어떤 일자리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덕이라든지 서울역 같은 경우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광명역도 있고요. 광명역은 기존에 있는 KTX 1호선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광명역 1호선 이 광명역으로 가려면 1호선이 굉장히 배차 시간이 길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흥 사거리역이 생기게 되면 광명역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교통의 호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광명역 옆에 서쪽으로 좀 보시면 이 광명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테크노밸리, 일자리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호재죠. 그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흥동 위아래로 굉장히 일자리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입지를 갖게 된다. 굉장히 일자리가 풍부한, 그래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개통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4년 후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 향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경기 서남부 교통의 발전의 수혜지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광명역을 기준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서남부에 굉장히 큰 교통의 호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TX 고속철도 이용도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흥동 일대, 아까 입지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공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아파트 단지 조성과 함께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하는 이런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계획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공군부대 부지 일대 일자리가 또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주변으로 직주 근접을 또 원하는 그런 주거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대 또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대한전선 부지 같은 경우도 아파트 1000세대 규모, 자, 그리고 종합병원이 900석 규모로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종합병원, 대형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 종사자들의 이제 특성상 새벽 출근이 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개발에 이 주변의 주택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금천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역사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자, 금천구청역도 개발 발표를 했죠. 역사
역사 노후화된 거를 개발을 해서 새 역사로 변모를 좀 시키고요. 자, 이 인근으로 또 주거에 대한 주택 공급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굉장히 많은 개발과 함께 공급 계획, 이 일대 굉장히 많은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흥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군 부대와 대한전선 부지에 복합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첨단 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신안산선 개통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흥동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아까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서울 중심부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은 매매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2억 500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전세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실투자 금액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지역을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는 같은 매매 금액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고요. 자, 대출은 아무래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억 500에서 1억 2천만 원 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 월세 시 8,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실투자금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1천에서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최소 500만 원부터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원으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세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별 실사용 면적을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용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은 주택은 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사용 면적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형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단지형인 이런 두 개 동 이상인 그런 지역을 그런 매물을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실거주 가능 여부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